드디어 슈퍼볼 59가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이글스가 이 디펜스의 힘을 앞세우면서 이 경기 칩스의 오펜스를 상대로 전반전에 무득점에 그치게 하는 등 엄청난 역대급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굉장히 대승을 거두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승리를 이끌었던 원동력인 이글스의 디펜스 과연 어떠한 모습인지 먼저 한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글스의 디펜스, 역대 슈퍼볼 디펜스 퍼포먼스 중 정말 손가락 안에 들 정도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들은 실제로 패트릭 마홈스라는 역대 최고의 쿼터백으로 도전하고 있는 그러한 쿼터백이 이끄는 오펜스를 완벽하게 셧아웃을 전반전에 시켜버렸고요. 단순히 무득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야드를 1, 2야드 전진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잖아요. 마홈스라는 선수가 이렇게 당황하고 패닉적인 모습을 보인 것은 저는 그 어떠한 경기에서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몇 년 전에 있었던 템파베이 벅스와의 그런 슈퍼볼 매치업, 그 경기가 가장 떠오르긴 하는데, 어쨌든 마홈스가 이끄는 칩스의 오펜스를 완벽하게 잠재워버린 이글스의 디펜스, 이렇게 좋은 활약을 펼쳤지만 이들은 무언가 특별한 모습들을 보인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실제로 블리츠를 단 한 번도 사용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쿼터백 프레셔를 무려 스냅당 39%나 유발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이글스의 디펜스는 블리츠도 하지 않고 무언가 특별한 모습을 선보이진 않았지만 본인들이 자랑하는 본인들의 베이스 디펜스인 포맨 러쉬, 투하이 커버리지, 쿼럴스 커버리지를 통한 맨 매칭 커버리지, 빅 판지오 코치의 전형적인 베이스 디펜스예요. 판지오 코치는 이 본인의 갈고 닦고 이 패트릭 마홈스를 막기 위해 정말 덴버 브론코스 시절부터 마이애미 돌핀스까지, 그리고 이제 이번 필라델피아 이글스, 이 본인의 코칭 커리어 40년의 정말 정수가 담긴 이 모던 오펜스를 막기 위한 이 본인의 이 디펜스를 통해서 결국 패트릭 마홈스를 이 스테이지 가장 높은 곳에서 잡아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왜냐, 이들은 리그 최고의 디펜시브 라인 뎁스를 가진 팀이었고, 이 이글스의 디펜스의 이 디펜시브 라인들이 한 것은 굉장히 단순했어요. 포맨 러쉬, 본인들의 이 디펜시브 라인맨들의 파워 러쉬를 통해 서서히 포켓을 밀어내고 패트릭 마홈스가 포켓 밖으로 돌아다니게 만들었어요. 이들은 일부러. 그렇게 마홈스는 라이트 사이드로 드리프트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공을 던지는 장면이 여러 번 나왔었죠. 하지만 그 공이 쿠퍼 느진이라는 이 니켈 코너백에게 픽6로 연결되는 장면도 나왔어요. 이글스는 분명히 자신이 있었던 것이죠. 마홈스에게 서서히 프레셔를 조이기만 한다면 마홈스는 결국 포켓 밖으로 뛰어나갈 것이고,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패스를 던지기 위해서 무언가를 노릴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올프로 퍼스트, 리그 최고의 라인베커와 우리는 쿠퍼 느진이라는 리그 최고의 니켈백이 존 커버리지 이 비전 테크닉을 통해서 언제든지 쿼터백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에게 충분히 기회가 있을 것이다, 픽의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플레이를 펼치고 그것에 대한 계획을 완벽하게 실행하는 데 성공을 했어요. 결과적으로 패트릭 마홈스 턴오버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마홈스가 이 스텝업을 했을 때, 포켓에서 프레셔가 다가와서 이 앞쪽으로 이 스텝업을 했을 때 이미 포켓이 디펜시브 태클 2명 사이로 조여져 있었기 때문에 마홈스가 이 스텝업한 상황에서의 스크램블을 전혀 이어갈 수 없었던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필라델피아 이글스는 본인들의 장점들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우리 팀의 디펜시브 라인은 리그 최고다. 그리고 우리 팀의 뎁스 너무나도 뛰어나다. 오케이, 체력적으로든 탤런트 개개인의 매치업으로는 우리는 완벽하게 자신이 있고, 이에 따라서 패트릭 마홈스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그것을 예상했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의 선수들의 플레이와 이들의 노력을 통해서 턴오버도 만들어내는 등 칩스의 입장에서 정말 아무것도 예외적인 플레이, 예외적인 결과물들을 만들 수 없게 이들은 경기 내내 제어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 경기 이글스의 디펜시브 라인 선수들은 굉장히 많고, 그리고 굉장히 다양하게
대부분의 모든 선수들이 이 쿼터백 프레셔를 기록을 하면서 마홈스를 시종일관 압박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이글스라는 팀은 정말 디펜스 탤런트적으로 완성된 팀이라고 아마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그 최고의 디펜시브 라인, 최고의 라인베커, 그리고 쿠퍼 느진이라는 최고의 니켈 코너백, 거기에 더해서 이들의 세이프티, 이들의 코너백 텐덤 또한 굉장히 리그 상위권으로 굉장히 뛰어난 선수들이에요. 이들은 모두 엄청난 커버리지 레인지와 뛰어난 볼 스킬을 가졌고, 거기에 더해서 뛰어난 운동 능력을 동반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마홈스의 스크램블을 유도하고 오히려 마홈스가 공을 던졌을 때 그것을 인터셉션으로 가져올 수 있었던 선수들이었기 때문에 투 하이 커버리지를 통해 칩스의 오펜스의 빅 플레이를 억제하고 20야드 이상의 자비엘 월디나 이런 선수들이 펼치는 그러한 딥볼에 대한 가능성을 차단해버리고 포맨 러쉬만으로도 충분히 너네 오펜시브 라인을 부술 수 있다, 마홈스를 압박할 수 있다, 포맨 러쉬를 선보이고 세컨 레벨진의 선수들의 뛰어난 운동 능력으로 모든 필드를 커버하고 제어하는 것, 이글스는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완벽하게 수행을 해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정말 빅 판지오 코치의 효과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빅 판지오 코치가 작년 이 마이애미 돌핀스의 디펜시브 코디네이터로 이 해고가 되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니 빅 판지오 코치를 도대체 왜 마이애미 돌핀스는 결별을 했을까? 빅 판지오 코치는 정말 명장이고 이 코치만 있다면 디펜스에 대한 걱정은 해도 할 일이 없을 텐데 라고 의아를 했었죠. 작년 이글스의 디펜스의 상태를 여러분들 모두 떠올려 보세요. 작년 이글스의 디펜스 정말 시즌 중반부터 시즌 후반까지 맷 패트리샤 그런 이력까지 나오면서 정말 엉망이었잖아요. 그야말로 우리 모두가 그 광경을 목격하였고, 작년 이글스의 디펜스는 스킴적인 부분에서도 엉망이었고, 이 개개인의 선수들의 디서플랜이라는 점에 있어서도 이들은 규율이 없었고 정말 제 각기 멋대로 플레이를 펼치는 모습들이었고, 플레이오프 무대에서 템파베이에게 그냥 완벽하게 깨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이글스라는 팀의 디펜스의 현재 모습들을 보면은 단순히 하위 로즈먼이라는 단장이 만들어낸 이들의 탤런트를 떠나서 이글스의 선수들의 현재 맵 플레이를 살펴보면 엄청난 노력을 선보인다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뛰어다니고 정말 그 기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들이 엄청난 노력을 쏟아붓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필드 위에서 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엄청난 컬처를 세팅해내고, 그리고 선수들을 발굴하고 그것을 발전시키는 능력에 있어서 빅 판지오 코치, 놀란 스미스, 제일런 카터, 잭 번, 정말 엄청난 선수들을 각기 다 발굴을 해냈잖아요. 플레이어 디벨롭먼트라는 측면에 있어서 빅 판지오 코치를 따라올 코치가 없었기 때문에 이글스의 디펜스가 이렇게 큰 도약을 해낼 수 있었고요. 이렇게 이타적이고 훌륭한 컬처를 세팅하고 플레이어 디벨롭먼트도 완벽하게 수행했던 이 빅 판지오 코치를 도대체 왜 마이애미 돌핀스는 쫓아낸 것인가? 돌핀스의 세이프티, 제번 홀랜드가 이 판지오 코치가 해고되자마자 이 SNS를 통해서 잘됐다 약간 그러한 이모지를 남기기도 했었죠. 그런데 그게 그 선수의 그냥 한계입니다. 절대 그 선수는 본인이 좋아하는 풋볼을 펼칠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절대 그 선수는 슈퍼볼이라는 단계, 롬바르디 트로피를 드러낸다는 그 꿈을 절대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마이애미 돌핀스는 그 팀의 컬처가 그 정도 수준인 것이고, 이 정도의 노력과 그리고 이 정도의 디서플린, 이 정도의 컬처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절대 돌핀스나 제번 홀랜드나 이러한 선수들 팀은 우승을 절대 맛보지 못할 것이에요. 빅 판지오 코치는 선수들이 인터뷰를 할 때도 항상 언급을 드리지만 굉장히 엄격해 보이고 굉장히 규율을 따지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어쨌든 본인들을 위해서, 이 팀을 위해서, 이들의 우승을 위해서 이 코치를 따라야 하는 것은 정말 이번 슈퍼볼을 통해서 그 결과를 보여주면서 본인의 이 코칭 커리어 40년을 정당화하는 이 모습을 이번 경기에 여실히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먼저 이글스의 디펜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는데, 결국엔 이글스의 디펜스에게 막힌 이 캔자스 시티의 오펜스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제가 챔피언십 프리뷰 그리고 슈퍼볼 프리뷰에서도 계속해서 처음으로 언급을 드렸던 부분이죠. 바로 조 튜니를 태클로 쓸 것이냐 라는 물음을 캔자스 시티 칩스는 계속해서 오케이 우리는 태클로 쓸 거야, 캘리안도를 가드로 쓸 거고, 우리는 최고의 이 가드를 이 평균적인 태클로 쓰고, 우리는 이 판단이 맞는 것 같아 라는 결정을 칩스는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슈퍼볼이 시작하기 전에도 톰 브래디, 이 중계를 했던 이 고트 쿼터백이 캔자스 시티 칩스는 이 조 튜니를 태클로 쓰고 이것은 정말 천재적인 행위다. 그리고 막 경기 전에 뭐 프리게임 뭐 프리쇼에서도 막 패널들이 이 조 튜니를 뭐 태클로 전향한 것은 미친 판단이다. 정말 천재다. 뭐 이번 경기도 뭐 자신이 될 거다. 뭐 기대가 된다. 이러한 인터뷰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렇지만 조 튜니를 결국 태클로 쓴 캔자스 시티 칩스의 선택은 최악의 결과로 돌아갔습니다. 일단 조 튠이라는 이 올프로 퍼스트 가드는 가드에 있을 때 올프로 퍼스트라는 거예요. 정말 믿음직스럽고 어떠한 디펜시브 태클이 와도 1대1 랩에서 승리를 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타입의 선수입니다. 그렇지만 이 선수가 올프로 퍼스트 가드가 태클로 갔을 때는 결국 올프로급의 퍼포먼스를 펼치지 못합니다. 평균적인 태클의 활약을 기대해야 하는데, 문제는 이글스의 엣지러셔들이 정말 미친 선수들이 많다는 거죠. 뭐 조시 스웨시나 뭐 젤럭스 헌트나 또는 놀란 스미스나 정말 뛰어난 디펜시브 라인 뎁스를 가진 이글스라는 팀을 상대로 어떻게 조 튜니를 태클로 쓰고, 거기에 더해서 리그 최고의 디펜시브 태클진까지 보유한 밀튼 윌리엄스, 조던 데이비스, 젤런 카터를 보유한 이글스를 상대로 캘리안도를 가드로 이 매치업을 시킬 것을 결정했냐 이거죠. 결국 조 튜니를 태클로 쓰고 오케이 상대 엣지러셔와 조 튜니가 1대1 매치업을 펼치고, 우리 팀은 이 캘리안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레프트 가드와 센터를 디펜시브 태클에게 더블팀을 붙이겠다라는 것이 칩스의 전략이었어요. 하지만 조 튜니가 번번이 상대 엣지러셔에게 무너지기 시작을 하였고, 또 디펜시브 태클에게 더블팀을 붙인다는 전략 또한 오케이 이글스는 디펜시브 태클을 더블팀을 붙일 선수가 단 한 명이 아닙니다. 뭐 한 명만 붙인다면 뭐 어느 정도 잘 막았겠죠. 하지만 젤런 카터가 3 테크닉에 있고, 그리고 밀튼 윌리엄스가 1 테크닉에 있고, 잠깐만 우리 둘 다 더블팀을 붙여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식의 이제 노답 상황이 나오는 거죠. 결국 칩스 입장에서 오케이 우리는 그러면 2명 다 디펜시브 태클에게 더블팀을 붙이자, 트래비스 켈시 너가 이 한 명의 엣지러셔 막아봐 라고 했다가 마홈스가 바로 쐐기를 당했죠. 이처럼 이글스라는 팀은 정상적인 이 디펜시브 라인을 가진 팀이 아니잖아요. 정말 역대급 디펜시브 라인이다 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뎁스를 가진 팀이었어요. 그렇지만 앤디 리드 감독은 너무나도 안일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조 튜니의 태클 전향은 깜짝 판단으로 일부 경기에서나 그것이 좋은 판단으로 드러나는 것이지,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모두가 조 튜니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를 예상하고 슈퍼볼을 준비할 수 있었던 2주 동안 이글스의 디펜시브 라인들은 모두 조 튜니의 태클 랩을 보고 그것을 분석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 랩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많이 준비를 해왔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조 튜니 본인의 포지션이 태클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미숙할 것이고, 뛰어난 탤런트를 맞이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 뭐 이러한 부분이 다 합쳐지면서 결국 정규 시즌 한정에서의 굉장히 좋은 그런 땜빵 판단이었겠지만, 이글스 같은 팀 그리고 슈퍼볼이라는 무대에 있어서 본인들이 3핏을 노리는 상황에 있어서 조 튜니를 태클로 쓴다고? 이 판단은 정말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앤디 리드 감독의 이것은 거의 실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 또한 이 챔피언십 프리뷰와 슈퍼볼 프리뷰에서 그렇게 조 튜니를 언급을 했던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예상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버팔로 빌스의 D라인은 부족했기 때문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지만, 이글스의 D라인은 모두가 이들이 최강인 것을 알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튜니를 태클로 기용했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안일하게 이들을
어쩌면 얕잡아 본 거죠. 그런 이 좋지 못한 판단을 시작했기 때문에 경기는 이미 시작하기도 전에 지고 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칩스의 오펜스, 이 경기를 보면서 정말 전반적으로 들었던 생각은, 아니 칩스가 이 뭐 강력한 뭐 쿼터백 프레셔나 또 뭐 촘촘한 이 쿼럴스 커버리지 때문에 뭐 밀리고 막 못 뚫어내고 다 알아요. 아는데 문제는 경기를 무언가의 모멘텀을 일으킬 수 있는 디퍼런스 메이커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뭐 경기 막판에 가비지 타임에서 자비의 월디가 좋은 활약을 펼친 것은 어느 정도 뭐 향후 뭐 내년 내후년 시즌에 긍정적인 점은 맞겠지만, 전반전에 있어서 3쿼터까지 캔자스 시티 칩스의 오펜스 웨폰진 중에 단 한 명도 이글스의 디펜스를 위협한 선수가 없었습니다. 아예 제로였어요. 이들의 런닝백진 뭐 런닝백이 나왔나요? 라고 기억이 안 나요. 런닝백이 있었나요? 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뭐 적은 존재감을 보였고, 이들의 리시버진 마찬가지예요. 주주 스미스 슈스터 경기 첫 스냅에서 뭐 퍼스다운 갱신했어요. 그 이후로 실종됐죠. 자비의 월디 오케이 후반전에 잘했어요. 근데 3쿼터까지 자비의 월디가 도대체 뭐 했지? 이 캐치를 받았나? 경기에 나왔나? 생각이 들지 않아요. 디안드레 홉킨스 생각이 안 나요. 트래비스 켈시 뭐 경기 패스를 드랍한 거 그거 말고 기억이 안 납니다. 이처럼 이글스의 디펜스를 상대로 칩스의 오펜스는 이 탤런트적으로 결국 무언가의 플레이메이킹 능력을 선보이는 선수가 정말 아예 없었다라고 이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탤런트적인 부분에 있어서 무언가 열세인 모습이었고요. 결국 본인들이 이 프로텍션에 대한 부분이나 그리고 이 탤런트적으로 무언가의 플레이메이커로서의 활약을 볼 선수가 부족한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결국 패트릭 마홈스에게 짐으로 이 연결이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알던 패트릭 마홈스라면 이 모든 역경과 고난을 헤치고 딛고 일어나서 팀을 캐리하고 슈퍼볼 3핏으로 이끌어줄 그러한 선수가 맞습니다. 그 정도의 역량을 가진 선수예요. 하지만 오펜스의 게임 플랜적인 부분에 있어서 캔자스 시티 칩스는 앤디 리드 감독 때문에 거의 망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무언가 이글스의 디펜스를 상대로 매칭되는 부분들을 단 한 번도 플레이콜적인 부분에서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글스의 디펜스, 뭐 포맨 러시, 퀵 프레셔 게임 이런 것들을 토대로 칩스를 잘 압박했죠. 결국 칩스의 오펜스가 해야 할 것은 단순했어요. 본인들이 잘하는 패트릭 마홈스가 잘 선보일 수 있는 진정한 퀵 패싱 게임을 선보이는 것이었어요. 뭐 원스텝, 3스텝 하면서 이 마홈스의 리듬을 토대로 계속해서 딩크앤덩크 타입의 패스를 선보이고, 그것을 통해서 천천히 이글스의 디펜스를 해부해내고 본인들이 경기를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타입의 오펜스를 펼쳤다면 저는 다른 이야기가 펼쳐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칩스의 오펜스 러싱을 시도를 하지 않았어요. 전반전에 이들은 뭐 카림 헌츠나 뭐 사마지 피라이나 이들은 런닝백진이 분명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패싱 상황에서 이들은 항상 이 오라인이 뚫리고 마홈스가 색을 당하는 상황이었는데 단 한 번도 러싱을 자신있게 이들은 시도를 하지 않았어요. 왜 런더볼을 하지 않았을까? 플레이오프, 슈퍼볼이라는 무대에 있어서 이들은 항상 런더볼을 강조했고 그것에 더욱더 의존하는 타입의 팀이었는데, 이번 경기 칩스는 런더볼을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퀵 패싱 게임, 진정한 퀵 패싱 게임이 아예 없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었을 정도로 이들은 빠른 타입의 패싱, 이 퀵 패스를 던지지 않았고, 이글스의 디펜스가 이 쿼럴스 커버리지를 베이스로 했고, 이 쿼럴스 커버리지는 결국 코너백들, 아웃사이드 코너백들이 상대 리시버와의 이 오프 커버리지를 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이 횟수가 많아요. 그렇게 상대 리시버와 이 쿠션이 7야드 이상으로 벌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3야드, 4야드 계속해서 공을 던졌어야 합니다. 오케이, 리시버가 이 상대 코너백이 오프 커버리지 펼치네? 오케이, 우리 그냥 퀵 패싱 게임 던지자. 5야드짜리 뭐 히치 라우트 던지고, 뭐 5야드짜리 아웃 라우트 던지고, 뭐 슬랜트 라우트 뭐 3야드짜리 던져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어쨌든 패싱을 성공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마홈스의 리듬을
끌어올리고 우리 팀의 오펜스 전체가 리듬을 빨리 찾는데 집중을 하자라는 식으로 이들은 분명히 나아갔어야 해요. 그리고 상대 쿼터백 프레셔가 심하다면 오케이, 우리가 잘하는 뭐 타이트 스플릿 펼쳐내거나 또는 간결한 퀵 패싱 게임을 위해서 MT 포메이션을 펼친 다음에 마홈스가 퀵 디시전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든지 무언가 포메이션적인 부분에 있어서 플레이콜에서 많이 이 마홈스를 도와주고 그것을 이끌어줘야 했지만 전혀 없었어요. 아마 이것이 가장 실망스러운 부분이지 않았나 싶어요. 앤디 리드 감독이 지난 뭐 20년간 이 코칭 커리어를 보냈던 이 감독의 역대 최악의 이 플레이콜의 이 경기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앤디 리드 감독은 도대체 이 경기 무엇을 준비했고 경기 도중에 왜 패닉을 했고 그것에 대한 뭐 하프타임 어드저스트먼트도 없이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일까? 왜 같이 당황하고 어떻게든 마홈스를 방치한 것일까?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경기였습니다. 이들은 진정한 스크린 게임을 사실 잘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물론 필라델피아 이글스, 워싱턴 커맨더스와의 대결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이들은 스크린 디펜스를 굉장히 잘 펼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들의 니켈 코너백 굉장히 태클링에 능하고 퀸원 미첼 이들의 코너백 태클링 머신이고 정말 뭐 투하이 커버리지 펼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스크린 게임을 정말 잘 잡는 디펜스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앤디 리드 감독은 션 맥베이 그리고 앤디 리드 그리고 뭐 션 페이튼 이 스크린 3대장 코치 중에 한 명이에요. 분명 굉장히 힙한 막 다른 타입의 막 스크린 게임을 펼칠 수 있었겠지만 이번 경기에는 전혀 던지지 않았습니다. 프레셔 상대 디펜시브 라인의 프레셔를 덜어내고 투 하이 커버리지를 상대로 무언가 효과적인 스크린 게임을 만들 수 있었겠지만 저도 모르겠어요. 왜 이러한 것들을 설계하지 않았고 준비해오지 않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 하려고 했던 상황이 한 번은 있었어요. 이 트래비스 켈시에게 슬립 스크린을 던지려고 했는데 그때마저 마홈스가 색을 당했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글스의 디펜스를 상대로 이 앤디 리드 감독은 무언가 이 대처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부족했고요. 본인들이 잘하는 뭐 번치 포메이션, 스택 포메이션을 통해서 퀵 패싱 게임 계속해서 선보이고 우리 팀의 리시버들이 뭐 상대 코너백과의 매치업에서 이 라인 선상에서 무언가 세퍼레이션을 벌리지 못하면 그거 잘하잖아요. 칩스는 만들어주는 거 잘하잖아요. 세퍼레이션, 이 스페이싱 창출. 그렇지만 이 경기 앤디 리드 감독이 너무나도 큰 패닉에 빠져버렸고 본인들의 오펜스가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해서 전혀 감을 잡지 못했습니다. 앤디 리드 감독에게 이 스페셜한 플레이나 또 뭐 펀트 상황에서의 뭐 페이크 펀트 이러한 상황을 반전시킬 무기 자체가 이 계획의 단계에 있어서 준비의 단계에 있어서 부족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완패를 당하게 된 것이고요. 이 패트릭 마홈스에게 이 히어로볼을 강요하고 그니까 어떻게든 해주겠지 라는 무언가의 안일한 준비가 결국 칩스의 3핏을 망가뜨렸고 이 칩스가 뭐 슈퍼볼 역대급 완패를 당하게 만드는 이런 결과물을 만들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글스의 오펜스 그리고 뭐 칩스의 디펜스인데요. 사실 이글스의 오펜스 뭐 탤런트적으로 거의 뭐 칩스의 오펜스와 비교하면은 뭐 쿼터백을 제외하면 거의 뭐 압도적인 탤런트를 가졌던 팀이었죠. 그리고 그 선봉장인 러닝백인 세쿠안 바클리 이번 경기를 통해서 이 뭐 플레이오프와 정규 시즌을 통틀어서 이 최다 시즌 러싱 야드를 기록했던 이 세쿠안 바클리. 하지만 세쿠안 바클리는 25번의 러싱 시도 중에 57야드밖에 전진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바클리에게는 좀 힘들었던 경기였는데요. 그 이유는 칩스의 디펜시브 코디네이터인 스패그 코치가 바클리에게 정말 모든 것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바클리가 아마 칩스의 이 라인베커진들의 뎁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라인베커 뎁스, 라인 선상에 굉장히 가깝게 붙였고 그리고 니켈백의 코너 블리츠를 굉장히 자주 사용을 하면서 젤런 헐츠와 이 세쿠안 바클리의 쿼터백 리드 플레이를 절대 할 수 없도록 만들었고 그리고 백사이드 B갭에서 이어지는 그 코너 블리츠를 통해서 세쿠안 바클리에게 계속해서 태클링을 만들어내는 등 칩스의 디펜스는 이 바클리를 정말 콕 집어서 이
게임 체인저만 막으면은 우리에게 승산이 있다 라고 플레이를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바클리를 잘 막았어요. 바클리를 이보다도 잘 막은 팀은 없었습니다. 그 점은 분명 이 칭찬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바클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글스의 오펜스는 우리가 아는 AJ 브라운, 뭐 디반테 스미스, 그리고 뭐 젤런 헐츠 본인도 이 무기가 될 수 있는 쿼터백이죠. 이글스의 오펜스는 굉장히 단순했어요. 오케이, 우리가 펼칠 수 있는, 우리만이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제일 잘하는 오펜스를 펼치자. 그것은 바로 스프레드 오펜스이죠. 박스가 비우면은, 뭐 박스를 채우면은 이들의 리시버에게 1대1 찬스가 열릴 것이고, 그러면은 내가 좋아하는 매치업, 뭐 자한 다슨에게 딥볼을 던져도 되고 AJ 브라운에게 딥볼을 던져도 되고, 이 경기 젤런 헐츠의 이 블리츠 상황에서의 딥볼 퍼포먼스는 굉장히 뛰어난 수준이었고요. 아마 저는 첫 번째 그 안토니오 브라운의 이 오펜시브 패스 인터피어런스 장면이 나왔던 그 뒷볼을 보고 나서 오늘 헐츠 다를 것이다 라고 판단이 들었어요. 그만큼 젤런 헐츠의 뒷패싱이 20야드 이상짜리의 패스가 굉장히 수준이 높았고요. 이 패스 모든 하나하나가 이 칩스의 코너백들이 사실 커버리지 능력이 부족했던 것은 아닙니다. 물론 뭐 세퍼레이션을 이글스의 리시버들이 잘 만들어낸 것은 사실이지만 분명 경합적인 상황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젤런 헐츠가 완벽하게 이 뒷볼을 꽂아 넣으면서 결국 이 이글스의 리시버들과 함께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었는데요. 이처럼 프레스 커버리지, 뭐 원 하이 커버리지, 오케이, 젤런 헐츠 단순해요. 우리 팀의 리시버 믿고 나의 뒷볼 패싱 능력 믿고 뒷볼 던집니다. 메이킹 그러면은 끝이에요. 만약 상대가 커버 2, 오프 커버리지다, 그러면 퀵 패싱 게임 우리 충분히 할 수 있어. 뭐 5야드짜리 패스 던지고, 뭐 6야드짜리 패스 던지고, 그리고 꾸준히 잘 통하지 않더라도 세쿠안 바클리에게 계속해서 공을 줘요. 결과적으로 이글스라는 팀은 공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있어서, 경기를 매니지먼트 하는 데 있어서 이들은 완벽하게 성공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칩스의 디펜스가 굉장히 아쉬웠던 점은 결국 런 디펜스라는 측면에 있어서 이들은 굉장히 좋은 게임 플랜을 설계해 와서 바클리를 잡는 데 성공을 했지만, 본인들의 디펜시브 라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패싱 다운에서 결국 젤런 헐츠라는 쿼터백을 막아내지 못하였고, 막아내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이글스의 오펜시브 라인을 제대로 압박을 해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블리츠에 의존하는 타입의 경기를 펼쳤고, 칩스가 자랑했던 포맨 러쉬, 그리고 뭐 커버 5, 투 하이 커버리지 펼치면서 이글스의 리시버를 양옆으로 더블 커버리지 펼치면서 젤런 헐츠를 당하게 만들고 그의 디시전 메이킹을 느리게 만들고 그가 이리저리 돌아다니게 만들면서 색을 만드는 것, 칩스가 의도했던 것은 분명 그것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칩스의 D라인이 포맨 러쉬만으로 이글스의 O라인을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결과적으로 젤런 헐츠의 이번 슈퍼볼 경기 타임 투 스로우, 공을 던지기까지의 평균 시간이 무려 3.37초였습니다. 굉장히 길었어요. 젤런 헐츠는 그냥 시종일관 오케이, 안전해, 나 그냥 이거 다 보고 나서 결정할 거야 라는 식으로 매번 플레이를 펼쳤고, 그만큼 이 칩스의 D라인이 부족했다라고 무언가 실망을 만들었던 그런 경기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급드리고 싶은 것은 이글스의 오펜스, 그리고 젤런 헐츠라는 쿼터백. 제가 그동안 젤런 헐츠라는 쿼터백을 깠습니다. 뭐 비판한 상황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진짜 실제로 젤런 헐츠는 이번 정규 시즌 모습만 보면은, 그리고 와일드 카드까지의 경기만 보면은 분명히 실망스러운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제가 알던 2년 전의 젤런 헐츠의 모습과는 다르게 분명히 부족했어요. 하지만 젤런 헐츠라는 쿼터백은 챔피언십 무대, 그리고 슈퍼볼이라는 무대, 본인의 시즌의 가장 중요한 두 경기에 있어서 너무나도 완벽한 플레이를 펼쳐냈습니다. 이 선수는 그냥 강심장입니다. 아니, 본인의 시즌 최고의 퍼포먼스가 챔피언십 경기와 슈퍼볼 경기에서 나올 것이라는 것을 이 선수는 본인의 힘으로 그것을 만들어냈어요. 정말 뭐 2년 전에 있었던 슈퍼볼에서도 젤런 헐츠는 역대급 이 쿼터백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었죠. 이처럼 젤런 헐츠는 정말 플레이오프만 진출하면 다른 쿼터백이 될 수 있구나. 이 선수가 가진 정말 과묵한 리더십과 묵묵히 해내는 그러한 힘들, 그것들을 모두 느낄 수 있었던, 정말 젤런 헐츠를 이제 믿게 될 수 있었던 그러한 경기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슈퍼볼이 끝이 났고 캔자스 시티 칩스는 결국 3핏을 놓쳤습니다. 물론 칩스는 슈퍼볼 리핏은 한 팀이에요. 작년 재작년 슈퍼볼 우승을 하였고 이 NFL 역사상 최초의 3핏을 노렸던 팀으로서 분명히 박수를 받아야 할 시즌입니다. 앤디 리드 감독과 패트릭 마홈스, 이러한 전력으로 이들은 1번 시드를 획득했고 정말 많은 라이벌 팀들을 다 꺾고 슈퍼볼이라는 무대에 올랐어요. 그렇지만 이번 패배는 저는 굉장히 크게 느껴지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들이 몇 년 전에 템파베이 벅스라는 이 톰 브래디가 이끄는 이 벅스라는 팀에게 완패를 당하고 이 로스터 체인지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던 것처럼 저는 이번 시즌, 이번 슈퍼볼 이 캔자스 시티 칩스의 패배는 결국 향후 이 칩스의 이 구단의 미래에 있어서 무언가 많은 조정을 일으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칩스는 사실 3핏을 노리는 팀이지만 항상 애매했던 오프 시즌을 보였던 팀이기도 합니다. 물론 선수들이 다 잘하고 패트릭 마홈스나 크리스 존스나 이들의 오펜시브 라인맨들이나 캡스페이스 여유가 어느 정도 없기 때문에 빅네임 선수들을 영입하기 좀 무리이고 그런 것들은 다 알아요. 그렇지만 매년 칩스는 이대로 리시버진을 마감한다고? 이대로 시즌에 돌입한다고? 아니 넘버 리시버 없잖아. 넘버 2 리시버도 없잖아. 라는 식으로 항상 시즌을 시작을 했어요. 거기에 더해서 지금 오펜시브 태클들이 아직 무언가 좀 답이 안 나와 있는데 확실하게 보강을 하지 않았는데 라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캔자스 시티 칩스는 항상 시즌에 돌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애매했던 오프 시즌을 항상 칩스는 선보였어요. 그렇지만 이들은 항상 좋은 결과를 얻었죠. 왜냐? 스패그 코치가 있었고 앤디 리드 감독이 있었고 패트릭 마홈스라는 쿼터백이 있었기 때문에 부족한 시즌 준비나 로스터 상의 그런 탤런트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슈퍼볼 우승을 거머쥐었고 그 모든 그 우승 때문에 이들의 이 준비 과정에 있어서 많은 것들이 좀 과소평가를 받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이번 슈퍼볼을 통해서 이들은 분명히 오펜스의 탤런트의 설계가 잘못되었다. 더 이상 이들의 오펜시브 태클의 문제는 방치를 해서는 안 된다. 조 튜니를 레프트 태클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분명 캠 로빈슨이라는 태클의 트레이드를 노린다든지 다른 오펜시브 태클을 트레이드 데드라인까지 분명히 노렸어야 한다라는 것을 칩스는 분명 지금쯤 후회하고 깨달아야만 합니다. 패트릭 마홈스에게 무언가 디퍼런스 메이커로서 슈퍼볼에서 무언가 이끌어줄 수 있는 타입의 넘버원 리시버, 넘버원 런닝백 이러한 선수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는 좀 깨달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이상 앤디 리드 감독의 완벽한 게임 플랜에 의존하고 또 스패그 코치의 정말 완벽한 디펜스 게임 플랜에 의존하고 더 이상 패트릭 마홈스라는 쿼터백에게 모든 것을 다 캐리해줘 라는 식의 이제 이 구단 운영은 어느 정도 끝을 내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들의 트래비스 켈시, 아까 언급을 제가 까먹고 드리지 않았지만 트래비스 켈시의 이번 슈퍼볼 퍼포먼스는 정말 트래비스 켈시의 커리어 중 가장 실망스러운 경기였어요. 이 선수는 정말 느립니다. 그리고 마홈스의 스크램블 상황 속에서 마홈스의 타겟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뛰질 않아요. 정말 어슬렁 거리고 막 경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는 세대 교체가 필요합니다. 트래비스 켈시가 되었던 크리스 존스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많은 선수들에게 있어서 이들의 로스터진에 있어서 이 캔자스 시티 칩스는 반드시 본인들이 이번 슈퍼볼을 왜 패배를 했고 그리고 우리가 항상 시즌을 준비함에 있어서 무언가 마홈스라는 쿼터백 때문에 놓친 부분들이 있었고 그것을 이제는 보강하고 확실하게 다시 한번 슈퍼볼이라는 무대를 노리기 위해서는 그것을 반드시 극복해내야 한다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슈퍼볼 때문에 분명 다른 팀들도 물론 이글스 같은 탤런트를 가진 팀이 별로 없기 때문에 칩스를 상대로 항상 힘들겠지만 어쨌든 칩스가 이렇게 하면 지구나 이렇게 하면 완승을 거둘 수 있구나 모두가 지금 목격을 했습니다. 칩스는 분명 현재 언더독인 상황이에요. 그것을 극복해내고 다시 한번 슈퍼볼을 노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번 오프 시즌에 칩스라는 팀이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은 진정한 MVP, 이 하위 로즈만에 대한 찬양을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역대급 로스터를 만든 이 이글스의 단장 하위 로즈만. 먼저 이 모든 이들의 시즌은 결국 세쿠안 바클리의 영입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뉴욕 자이언츠의 러닝백인 세쿠안 바클리. 분명 하위 로즈먼이라는 이 단장, 그리고 뭐 이글스의 현재 프런트를 운영하는 정말 많은 아날리틱의 뭐 그런 전문가들. 이글스라는 팀은 러닝백에 대해서, 이 러닝백 포지션에 대해서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었던 팀은 아닙니다. 이들은 러닝백은 항상 대체할 수 있고, 우리가 작년까지 흔히 생각을 했었던 러닝백은 그냥 뭐 하위 라운드에서 대충 뽑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냥 우리 팀의 오펜시브 라인이 세면은, 뭐 우리 팀의 오펜스진 뭐 리시버진이 세면은 러닝백들에겐 당연히 기회가 생길 것이고, 그들은 충분히 아무나 데려와도 된다 라는 것이 보편적인 거의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러닝백 포지션이 정말 뭐 뉴욕 자이언츠에서 세쿠안 바클리는 프랜차이즈 스타임에도 불구하고 이 수모를 당하고 모욕을 받으면서 쫓겨났고, 정말 리그에 이 제대로 된 몸값을 받지 못했던 러닝백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지만 하위 로즈만 단장은 깨달았어요. 우리 팀의 쿼터백인 젤런 헐츠라는 쿼터백이 2022년 이 퍼포먼스를 펼치면 좋겠지만 2023년의 시즌을 보내고 나서 젤런 헐츠라는 쿼터백을 토대로 경기를 이끌어 나가는 것은 분명히 힘들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젤런 헐츠에게는 또 다른 이 러닝백이 뭐 슈퍼스타 선수가 필요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저평가를 받고 있는 러닝백 포지션이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라는 것을 하위 로즈만은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정규 시즌 세쿠안 바클리는 이글스의 오펜스를 그야말로 혼자서 이끌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플레이오프 무대 그리고 슈퍼볼 무대에서는 젤런 헐츠가 좋은 활약을 펼쳤는데, 아무튼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무도 찾지 않았던 이 가치 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고,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그리고 우리 팀의 쿼터백이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 먼저 깨닫고 캐치해내고, 그것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GM이라는 포지션은, 단장이라는 이 직책은 반드시 그것을 솔선수범해야 하는 이 포지션입니다. 뉴욕 자이언츠의 뭐 조슈앤 단장, 뭐 세쿠안 바클리 막 조롱하고 이런 것들이 단장이 아니에요. 권위주의적이고 뭐 본인의 팀을 다 알아서 하고 그런 것이 단장이 아닙니다. 정말 팀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팀을 위해 내가 뭐 더 뛰어난 뭐 움직임을 선보일 수 있을까라는 것에 있어서 고민하고, 항상 팀의 문제를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하위 로즈먼처럼 고민을 한다면 저는 모든 팀들이 이 좋은 결과물들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놀란 스미스, 쿠퍼 드진, 젤런 카터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놀란 스미스 분명히 이 조지아에서 굉장히 1라운드로 이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하지만 언더사이즈고 피지컬적으로 놀란 스미스 무언가 패스러시라는 측면에 있어서 부족할 것 같다 라고 해서 1라운드에서 굉장히 많이 밀렸죠. 하지만 이 놀란 스미스는 타이리 윌슨, 루카스 바네스, 본인의 앞에 선수에 뽑혔던 선수들보다 훨씬 현재 잘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쿠퍼 드진 또한 마찬가지예요. 1라운더로서 평가를 받았지만 이 백인 코너백이 과연 이 슬랏 코너백으로서 이 슬롯 리시버들의 엄청난 민첩성, 이 라우트 능력을 따라갈 수 있을까? 못할 것이다 라고 평가를 받았던 이 쿠퍼 드진을 이 선수가 가진 뛰어난 스피드, 그리고 이 선수의 운동 능력, 그리고 태클링, 이 선수가 가진 스마트한 그러한 본능, 이러한 것들을 믿었고 결국 배팅을 했고, 쿠퍼 드진은 현재 리그 최고의 니켈 코너백으로서 저는 앞으로 이 니켈 코너백이라는 포지션이 결국 리그 최고의 디펜스를 구별짓는 그런 방점을 찍게 되는 포지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의 브라이언 브랜치처럼 리그는 현재 팀들이 점점 더 많은 컨덴스드 포메이션을 사용하고 있고, 각종 RPO와 런게임, 스페이싱을 창출하는 이들의 오펜스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생각을 한다면,
브라이언 브랜치, 쿠퍼 드진 이러한 타입의 니켈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엘리트 디펜스로 도약하는 데 있어서 저는 앞으로 필수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글스의 디펜스, 쿠퍼 드진 이제 1년 차입니다. 이제 앞으로 더욱더 기대가 되고요. 젤런 카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뭐 캐릭터성, 뭐 교통사고 내면서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팀의 팀 컬처로서 제일런 카터 풋볼에 집중하게 만들 수 있다 라고 자신을 가졌고, 결국 제일런 카터 뭐 에런 도널드의 후계자로서 말도 안 되는 이 디펜시브 라인을 현재 보유하고 있죠. 퀴넌 미첼 이들의 코너백 똑같아요. 말도 안 되는 루키 시즌을 보이고 있어요. 모든 팀들이 저평가를 하고 또 못할 것이다 라고 했던 선수들을 이글스는 당당하게 뽑아내면서 결국 누굴 뽑아내느냐가 아니라 이들을 과연 어떻게 발전시키느냐에 있어서 이글스는 본인들이 옳은 방법을 깨달았고, 그리고 그것을 밀고 나가면서 본인들만의 이러한 성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팀이 되었습니다. 돌고 돌아 결국 이 슈퍼볼, 이글스의 첫 번째 우승 슈퍼볼도 결국 이들의 디펜시브 라인을 통해서 톰 브래디를 압박했고 펌블을 만들어내면서 결국 승리를 얻어냈죠. 그리고 이 경기를 보고서 또 오버랩됐던 것은 템파베이 벅스와 캔자스시티 칩스의 슈퍼볼, 이 토드 볼스 감독이 정말 각종 블리츠를 사용하는 감독이었지만 그 경기 투 하이 커버리지 포맨 러시를 통해서 패트릭 마홈스를 잡아내고, 결국 모든 것은 이 풋볼의 정말 원초적이고 또 궁극적인 것은 라인 싸움이다. 이 프런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이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얻을 수 있었던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었던 경기였고요. 이글스의 경우 젊은 팀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저는 이번 슈퍼볼, 정규 시즌 1주차부터 그리고 이번 슈퍼볼까지 정말 프리뷰와 리뷰, 이번 시즌 많이 달렸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도 모두 많이 고생하셨고, 이번 오프 시즌에는 먼저 남아있는 것은 코칭 캐러셀, 각종 헤드 코치와 오펜시브 플레이 콜러들 다 바뀐 거 한번 리뷰해 볼 것이고요. 그리고 새롭게 구상하고 있는 것은 탑 7, 이 포지션 시리즈도 한번 할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힘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시즌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